안녕하세요. 제가 아픈 동안에 뜻하지 않게 구독자가 150명을 넘은 거예요. 이제 그 이유가 명상 체험에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이 구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 명상 관련된 거 올려야지 하고 벼르고 있었는데 조금 정리가 돼서 이제 오늘 찍어보려고 해요. 예전부터 명상에 관심이 있었고 많은 명상 중에 거울 명상이 저한테는 맞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처음 명상할 때 내 깊은 이 아래 뱃속에서 막 올라오는 그 뜨거운 내 안에 이런 사랑이 있었나 하는 그 사랑의 감정을 느낀 후에 그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이제 명상을 계속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잘 살아봐야지, 명상하면서 더 평온을 누리면서 더 잘 살아봐야지 하는 그 결심을 하고 그 행복한 그 순간에 이제 난소암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살만하니까 이제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 요즘 거울 명상을 더 많이 한 것도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실은 내 무의식이 창조한 거라는 거를 명상이나 영성 쪽에서 누누이 말하거든요. 그리고 법상 스님도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현실은 내가 만들어낸 거라고. 그런데 갑상선암도 그렇고 난소암도 그렇고 이 암을 내가 창조했다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반발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무의식에 암과 관련된, 병과 관련된 이런 게 있을 리가 없다고 또 생각해서 이상하다 했어요. 왜냐면 저는 암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나는 엄마를 닮아서 아프지도 않고 90살, 100살 거뜬할 거라고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이 건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걸 염려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50에 딱 들어서자마자 갑상선암 판정, 그리고 난소암 이런 진단받은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좀 그럴듯한 사람이 돼야겠다는 이 억눌림을 지난번에 풀고 나서 명상은 계속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갑상선암 진단받고 그게 이제 5월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거울 앞에 앉아서 이걸 한번 풀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거울을 보고 나 무서워, 나 두려워, 나 죽고 싶지 않아 라고 털어놨어요. 근데 그렇게 털어놓을 때 처음 엄마 관련 그 명상에서처럼 우러나오진 않았어요. 왜냐면 현실에서 내가 병이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병든 걸 인정해야지 하고 이제 거울 앞에 앉아서 무서워, 두려워. 근데 자꾸 얘기하는 것 같지만 건강 관련해서 무섭고 두렵고 하는 건 내가 그럴 리가 없어라는 게 되게 강해서 그냥 털어놨어요. 그래서 한두 번은 그냥 거울 앞에서 나 무서워, 나 두려워, 나 죽고 싶지 않아, 나
살고 싶어. 막 이렇게 털어놨는데도 별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꾸준히 했어요. 그래서 한 6월 말쯤에는 거울 앞에 앉아서 난 무서워, 두려워 이렇게 계속 반복하던 게 한마디가 더 나온 거예요. 외로워. 나 외로워. 라고 하니까 이제 그 거울 명상 중에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간경화로 돌아가셨는데 저는 아버지 관련 이 억눌림을 다 풀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동화를 쓴 게 늦둥이 딸이 우산을 가지고 학교로 마중 나오는 그 늙은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자꾸 숨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이 동화가 단편 동화인데 마무리돼요. 그리고 그걸로 신춘문예에 당선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결국에는 그 아이가, 주인공 아이가 나란 말이에요. 그 아이가 늙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했고, 그리고 나는 계속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나 자신이 좀 너무 괴로워서 동화로 풀어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이제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거울 앞에서 외로워라고 하니까 다시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거울 명상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돌아가신 지 35년 더 된 우리 아버지의 그 모습이 마치 어제 내가 깜보리하고 산책했을 때 그 장면이랑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과거 35년 전이나 어제나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그 한 장면은 똑같아요. 시간에 그런 개념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외로워라고 털어놨을 때 우리 아버지 누워 계실 때 많이 외로우셨겠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암 조직 검사하고 한 열흘 후에 외래 가서 그 의사 선생님의 그 말씀 듣고 그 기다리는 동안 별일 아닐 거야. 막 혼자 막 되뇌이다가 그리고 또 갑상선암 반절제만 하면 된다. 별거 아니다. 평생 동안 약 안 먹고 그냥 수술만 하고 그냥 살아도 된다. 이렇게 그런 말 들었을 때 또 마음이 가벼워졌다가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이런 감정의 그런 변화를 겪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겠구나. 별거 아니고 어떤 약을 지어와서 먹었는데 그게 좀 낫는 것 같으면 아버지도 마음이 놓였겠구나. 근데 또 여기저기 얼굴 까매지고 얼굴이 노래졌었거든요, 아버지가. 그리고 막 배도 불러오고 이랬을 때 아버지 무서웠겠구나. 그래서 저 갑상선암까지 알고 그렇게 계속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면서 거울 명상했을 때 아버지의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명상이라는 거, 거울 명상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는 이미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우리 아버지를 마치 어제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을 이해하듯이 먼 훗날 그 아버지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된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명상을 이렇게 하면서 참 좋구나. 이미 돌아가시고 까마득해 있었던 우리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라도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사랑하게 되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8월 24일에 이제 난소암
그 진단까지 받고 나니까 그때는 순간 명상을 해서 나한테 이런 일이 더 생기는 거 아닐까. 왜냐면 그나마 그래도 평탄한 편이었던 내 인생에 뭐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겹쳐서 일어나지? 괜히 마음 공부하고 괜히 명상에 빠져들었나? 내 인생이 더 막 엉키고 막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잠깐 후회했어요. 그래도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명상에 이제 그 생각은 잠깐이었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명상을 해서 이 현실을 어떻게 좀 잘 이겨내 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그 암 진단 받고 막 이것저것 막 정밀 검사하는 그 일주일 동안 되게 이제까지 어떤 시간보다 더 마음의 고생이 심했을 때 다 퇴원하고 혼자 남았던 일요일 저녁인가 토요일 저녁이 있었을 때, 그때는 화장실, 그 병실에 있는 화장실 거울을 보고도 명상을 했어요. 서서 이제 이만한 거울 앞에서 나 무서워, 나 외로워, 죽고 싶지 않아, 뭐 이렇게 계속 하는데, 그때 또 내가 또 되뇌인 말 중에 걱정돼라고 했어요. 걱정돼. 걱정돼라고 했는데, 그때 이젠 우리 아버지도 늦둥이인 나를 두고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얼마나 내가 걱정됐을까 해서 그때는 좀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도 나를 많이 걱정하시면서 돌아가셨겠구나.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듣기 싫었던 얘기가, 아버지가 좀 술을 좋아하셨는데 술만 드시면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울면서 나를 붙들고 하는 얘기가, 너는 부모 죽으면 개밥의 도토리다 하도 그러길래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버지가 한 걱정이었는데, 그날 거울 앞에서 무서워, 두려워, 죽고 싶지 않아 막 이렇게 털어놓다가 걱정돼라고 했을 때, 나는 현실 속에서 딸들이 걱정되어서 이제 걱정돼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아버지도 나를 진짜 많이 걱정했겠구나 라는 생각했죠. 그거는 명상하지 않고 이제까지 살면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를 걱정했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사실은 아버지하고의 정이 그렇게 깊진 않았어요. 아버지가 15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미워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냥 아버지도 감정 표현을 많이 안 하시는 분이어서 덤덤해서 그냥 잊고 살았거든요. 동화 쓴 이후로는 아버지에 대해서 그냥 잊고 살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또 떠오르는 분이 우리 시어머니였어요. 영상 중에. 우리 시어머니도 10년 전에 대장암 판정을 진단받고 나중에 5년 후에 간으로 전이됐다고 해서 또 계속 항암 받고, 이제 이번 11월이 되면 이제 그것조차도 5년이 돼서 대장암, 간으로 전이된 거에서 10년이 되는 다음 달이 그런 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거의 14년 살다가 아버님이 고향으로, 충남 서천으로 내려가시고 1년 후에 이제 잠깐 서울에 오셨는데, 혈변을 보시고 몸무게가 너무 줄어들고 해서 제가 모시고 병원 가서 이제 그렇게 해서 대장암 확진을 받은 거였는데,
우리 어머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그 항암 중간중간 그 조짐이 좀 이상할 때, 이번에 가면 무슨 소리,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좀 두려워하실 때 그런 적이 있어요. 반지 같은 거 이렇게 나한테 너 이거 가져라고 막 주고, 그 눈빛이 좀 막 흔들리고 걱정하고 계신 때, 그런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나는 누구도 걱정 안 되고 누구도 걱정 안 된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내 아들이 걱정되고 네가 걱정되는지 모르겠다. 이제 우리 가족이 그렇게 걱정된다고 했어요. 그 결혼 안 한 노처녀인 막내딸도 걱정 안 되고 큰딸도 걱정 안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시용이가 걱정되는지 모르겠다. 니네가 걱정된다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걱정돼 하고 거울 앞에서 털어놓는 순간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탁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 외로워, 죽고 싶지 않아, 걱정돼 라고 했을 때 우리 어머니 진짜 씩씩하셨는데 이제 암으로 투병 중일 때는 떨어져 살다가 가끔 이제 명절 때 뵐 때 그 항암 중에도 어머니 하실 일은 다 하시고, 저는 전부 쥐고 거드르는 일만 했을 때도 아프다는 소리도 잘 안 하시고 얼마나 슥슥히는지 제가 어머니를 너무 챙겨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명상하면서 나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 무심했구나. 우리 어머니 그 힘든 암하고 그렇게 힘드셨는데 티도 안 내고 어떻게 그렇게 손도 저린다고 자주 말씀하셨는데도 손 한 번 주물러 드린 적도 없고 들은 척만 척한 느낌과, 제가 근데 그렇게 너무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아서 어머님 너무 씩씩하셨어요. 아픈 티를 안 내셨어요, 정말. 그래서 계속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거울 명상을 하면 아버지, 강경화로 한 몇 년, 한 2, 3년 고생하시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잊고 살았다고 생각한 우리 아버지 떠올랐고,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올케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큰 올케가.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자꾸 명상할 때 왜 큰 올케가 떠오르나 했는데, 사실은 이제 말하면 되게 긴데 큰 올케는 내가 미워한 사람이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중2 때 시골집을 팔고 이제 엄마랑 보따리 싸가지고 큰오빠 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어린 나이에 그 시골집 팔고 시내에 있는 양옥집으로, 오빠네 집으로 이사 오면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것처럼 너무 설렜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빨리 오빠네 집에 가자고 막 쪼를 정도였거든요. 오빠네는 2층 양옥집에 그 당시 좀 부자인 편이었죠. 잘 사는 편이었죠. 사업을 해서 벽돌 공장을 했는데, 그리고 큰오빠한테는 조카가 있죠. 큰 조카들. 근데 큰 조카하고 나하고 동갑인 거예요. 딸인데 집에서는 고모라고 부르는데 학교에서는, 걔는 또 7살에 학교를 들어가서 학교에서는 또 학년이 나보다 높았어요. 근데 학교에서 보면 나를 피하더라고요. 집에서는 고모라고 부르고. 그런데 큰올케가 눈칫밥을 줬어요. 그리고 엄마랑 안 맞아서 엄마는 같은 동네에 있는 큰언니네 집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까지 큰언니네는 갈 수는 없으니까 저는 오빠네 남아서 진짜
온갖 서름을 다 당했거든요. 어떻게 구박을 했냐면, 큰올케가 너무 독한 거예요. 정작 자기 딸 또래밖에 안 되는데도 나를 앉혀놓고 계속 우리 엄마 욕을 하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험담을 하고, 우리 언니 오빠들 헐뜯고.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여리고, 지금도 뭐 따지는 말 잘못해 눈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말을 다 듣고 마음의 병을 끙끙 앓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가시돋친 말을 너무 잘해서 입만 열었다 하면 우리 엄마, 우리 가족 욕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일기장에도 그때 일기장에도 그 큰올케 막 욕을 쓰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큰올케였거든요. 너무 많이 울렸으니까. 나도 울고 우리 언니들도 울고 우리 엄마도 많이 울고. 근데 마음 공부하고 그 이전에 그냥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는 게 나한테 안 좋으니까 용서를 하자 해서 이제 좀 안 됐다, 안 된 사람이야, 그렇게 계속 아직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욕을 하고 하는 게 자기한테 안 좋을 텐데 왜 저걸 못 버리지 해서 그냥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용서를 하고 살고 있었는데, 자꾸 또 명상 중에 큰올케가 떠오르는 거예요. 폐암으로 지금 3년 됐는데 병문안도 가고 머리 빠져서 그렇게 초췌한 모습도 저거 봤거든요. 가끔 시골 갈 때 이제 들러야 됐으니까. 그래서 그냥 안쓰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왜 떠오르는 걸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지금 내가 느끼는 이런 무서움 느꼈겠구나.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 이유는 두려움이 앞서서 용서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인생이 좋지 않아 해서 하는 마음의 두려움에 그냥 용서했어. 이제 생각하지 않겠어. 과거 떠올리지 않겠어. 그 사람도 안 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그런 용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처음에 명상에서 그 뜨거운 사랑 느꼈던 것처럼 지금 이 문제도 뜨거운 사랑을 느껴야만 지금 내 병과 관련된 이 문제가 현실에서 풀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명상을 하려고 명상을 하면 일단은 속이 편해져요. 평온해지긴 하는데 아직도 그 문제, 아직도 깊은 뜨거운 사랑으로 큰올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진 않았고, 그냥 우리 큰올케도 이렇게 아팠겠구나, 이렇게 고통당했겠구나, 무서웠겠구나, 걱정됐겠구나, 뭐 이런. 그러다가 이제 가장 최근은 엊그제인데 내가 이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하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올케도 아프는 중간에 아프면서 우리 가족이 그렇게 미웠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인데, 그러면 우리 올케도 그 아픈 와중에 그 왼수 같은 우리 가족을 용서하려고 나처럼 애쓰고 있을까?
왜냐면 마음이 편치 않을 테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는 명상을 할 거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거는 큰 올케를 명상 중에 보고,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눌린 어떤 이 감정을 진짜로 사랑의 그런 근원의 빛인 그 사랑으로 내가 이걸 풀어낼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과제인 거거든요.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예전에 쓰던 공부방, 아이들 가르치던 공부방인데, 여기 이제 거울도 명상하기 좋게, 명상하기 좋게 갖다 놓고 방석에 앉아서 저기 거울 앞에 앉아갖고 명상을 해요.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그냥 그 항암 중에는 일상이 멈추는 줄 알았더니 그냥 1차 항암 끝났고 그 주만 좀 힘들었어요. 뭐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있느냐 하는 막 구토, 오심, 속쓰림, 변비 뭐 이런 항암 부작용을 그 일주일에 겪고 2주차 그리고 이제 이번이 3주차인데 3주차는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다음 주 화요일에 2차를 맞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저한테 유일하게 힘이 되는 게 치유 명상과 그리고 거울 명상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나만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낸 적이 내 인생에 있었나 싶어요. 저는 열심히 명상도 하고 암 치료도 열심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더 명상 중에 더 그 억눌린 감정을 풀어주는 게 조금 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생길 때, 그거 관련된 할 수 있는 말이 생길 때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